안녕하세요. 부자 아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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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좀 많이 바빠서 좀 늦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씻고 잠깐 운동하고 이렇게 다른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갔다 오자마자 밖에 들어오자마자 손하고 발만 씻고 바로 책상에 앉았습니다. 체육 내용이 궁금한 것도 있고 이거를 빨리 해놔야지 뭔가 채증이 쫙 내려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먼저 책상에 앉았습니다. 방금 이거 영상 찍기 전에 어저께 읽어봤던 거를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어제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네요. 로라하고 댄하고 굉장히 좋은 데서 살기로 파리나 영국에서 댄과 로라가 함께 사는 꿈하고 옥스퍼드 주에서 시골에서 펌을 운영하는 꿈을 꾸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과 달리 여기서 로라하고 댄이 서로 자기의 삶에서 댄하고 로라하고 삶이 부딪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응원해 주는 게 아니고 서로가 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 다음 챕터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봐볼게요. 그럼 다음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펍 주인의 꿈을 이루다. 기사에 따르면 그들은 허름한 펍을 싸게 인수한 다음 댄이 물려받은 약간의 유산과 저축한 돈,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합쳐서 펍을 개조했다. 기사는 그들을 성공 사례로 소개했다. 비록 2년 전이기는 했지만 노라는 밖으로 나가면서 생각했다. 과연 화요일 자정 넘어 몇 분간 살아본 것만으로 그 삶을 평가할 수 있을까? 어쩌면 충분할지 모른다. 바람이 거세졌다. 노라는 조용한 거리에 서 있었다. 칠판이 돌풍에 밀려 조금 이동하더니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노라가 칠판을 집어들었는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주머니에 휴대전화가 든 줄도 몰랐다. 전화를 꺼내보니 이지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액정 바탕화면은 그녀가 댄과 함께 휴양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노라는 얼굴 인식으로 잠금 상태를 해제하고 문자를 확인했다. 고래 한 마리가 바다에서 뛰어오르는 사진을 샴페인이 터지듯 흰 물보라가 흩어졌다. 멋진 사진이었고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졌다. 이지가 문자를 치는 중이었다. 그러더니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다. 어제 배에서 찍은 사진이야. 이어서 또 다른 문자가 올라왔다. 엄마 흑동고래. 그러더니 다시 사진이 떴다. 이번에는 고래 2마리였는데 등으로 수면을 가리며 나아가고 있었다. 새끼랑 함께. 마지막 문자에는 고래와 파도 이모티콘도 추가되었다. 노라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사진 때문이 아니라 고래가 정말 사랑스럽기는 했지만 이지와 계속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노라가 댄과 결혼을 취소했을 때 이지는 그녀에게 함께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자고 했다. 그들은 모두 계획을 세워둔 터였다. 바이런 베이 근처에 살면서 고래 크루즈에 일할 예정이었다. 그들은 이 새로운 모험에 들떠서 흑동고래 사진을 엄청 많이 공유했다. 하지만 노라는 주춤거리며 그 계획에서 발을 뺐다. 수영을 그만두고 밴드를 탈퇴하고 결혼을 취소했을 때처럼. 하지만 앞에 색과 달리 이번에는 이유도 없었다. 물론 스트링 시어리에서 일하고 있었고 부모님 묘지를 관리해야 하기는 했다. 하지만 베드퍼드에 계속 남는 게 더 나쁜 선택임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걸 선택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면 향수병에 걸릴 것만 같았고 그녀 안에서 골마터진 우울증이 넌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넌 댄에게 상처를 주었고 따라서 그 벌로 고향의 이슬비와 우울증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내게는 어떤 일을 할 의지나 명료한 정신은커녕 기운조차 없다고. 사실상 노라는 단짝 친구를 고양이와 바꾼 셈이었다. 원래 삶에서 노라는 이지와 사이가 틀어진 적이 없었다. 극적인 사건도 없었다. 하지만 이지가 오스트레일리아로 떠난 후에 둘 사이는 소원해졌다. 둘의 우정은 가끔씩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눌러주고 이모티콘으로 가득한 생일 축하 메시지만 남기는 정도가 되었다. 노라는 그녀와 이지 사이에 오가 문자를 훑어보면 둘이 여전히 떨어져 있기는 해도 이번 삶에서는 사이가 훨씬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칠판을 들고
칠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니 대는 보이지 않았다. 노라는 뒷문을 잠근 뒤에 잠시 복도에 서서 계단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려 했다. 시야 남편을 따라 정말로 2층으로 올라가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직원의 출입금지라고 적힌 문을 통과하자 건물 뒤쪽에 계단이 있었다. 계단 앞까지 깔린 베이지색 라피아 카펫을 걸어가 어둠 속에서 배우는 것들. 그녀가 좋아하는 라이언 베일리의 영화로 댄과 함께 베드퍼드에 있는 극장에서 이라는 영화의 포스터 액자를 지나자 예쁜 창틀에 놓인 작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좋아하는 라이언 베일리 영화로 댄과 함께 베드퍼드에 있는 극장에서 봤다. 이라는 영화 포스터 액자를 지나자 예쁜 창틀에 놓인 작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보도 사진처럼 흑백으로 인화한 둘의 결혼 사진이었다. 교회에서 걸어나와 종이 꽃가루를 온몸으로 맞는 두 사람.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둘 다 웃고 있었다. 같은 마음으로 웃는 웃음이었다. 사진으로만 보면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는 듯했다. 노라는 엄마가 댄에 대해 했던 말이 생각났다. 댄은 좋은 남자야. 넌 정말 운이 좋은 거야. 절대 놓치지 마라. 사진 속에는 머리를 삭발한 오빠 조도 있었다.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들은 조는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오빠 옆에는 예전에 잠깐 사귀다 헤어졌던 인베스트먼트 뱅커로 일하는 끔찍한 남자친구 루이스가 있었다. 이지도 있었고 라비도 있었다. 드러머라기보다 회계사처럼 보이는 라비는 안경 쓴 여자와 함께 있었는데 노라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자였다. 댄이 욕실에 있는 동안 노라는 침실을 찾아냈다. 두 사람이 돈 문제로 고민하는 건 확신했지만 은행과의 약속을 두고 긴장하는 걸 보니 침실은 비싼 가구로 채워져 있었다. 자동 블라인드, 편안해 보이는 널찍한 침대, 새하얗고 깨끗한 보송보송한 이불, 침대 머리밭 양쪽 테이블에는 책이 놓여 있었다. 원래 삶에서는 적어도 6개월간 노라의 침대 옆에는 책 한 권이 놓여 있지 않았다. 6개월간 그녀는 아무것도 읽지 않았다. 이번 삶에서는 집중력이 더 좋은가 보다. 노라는 쌓여있는 책 중에서 한 권을 집어들었다. 초급자를 위한 명상. 그 밑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토로우 전기가 있었다. 댄의 머리밭 테이블에도 책이 쌓여 있었다. 노라의 기억 속에서 댄이 마지막으로 읽었던 책은 툴루즈 로트레그 전기 작은 거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삶에서 댄은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내가 하는 일에서 성공, 쟁취하기, 놀이와 인생 같은 비즈니스 서적과 분위기 좋은 펍 가이드북 최신판을 읽었다. 몸이 다르게 느껴졌다.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힘이 섰지만 긴장되어 있었다. 배를 만져보니 이번 삶에서는 운동을 더 많이 한 모양이었다. 머리카락도 달랐다. 앞머리가 이마를 다 덮었고 등에는 머리카락이 더 길게 내려왔다. 머리가 띵한 걸로 보아 적어도 와인 2잔은 마신 모양이었다. 잠시 뒤에 변기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더니 가글하는 소리가 들렸다. 필요 이상으로 요란했다. 당신 괜찮아? 댄이 침실로 들어오며 물었다. 그 목소리는 노라가 기억하는 것과 달랐다. 더 공허했다. 약간 더 차가웠다. 피곤해서일 것이다.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다. 맥주 때문일 것이다. 결혼 생활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전에는 댄의 목소리가 정확히 어땠는지, 댄이 정확히 어땠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게 기억의 속성이다. 대학에 다닐 때 노라는 홈스 학설로 본 기억과 상상의 원칙이라는 무미건조한 제목의 에세이를 쓴 적이 있다. 토머스 홈스 기억과 상상을 거의 같다고 보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노라는 절대 자신의 기억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 창문 밖에서는 가로등에 노란 불빛이 고조간 마을 길을 비췄다. 노라? 당신 오늘 이상해. 왜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거야? 곧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거야? 아니면 서서 하는 명상이라도 하는 거야? 댄은 자기 말이 웃기다고 생각했는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쳤고 청바지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쳐놓았다. 노라는 댄을 바라보며 예전에 그토록 강하게 느꼈던 그 매력을 다시 느껴보려 했다. 하지만 좀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사람의 삶에는 무수히 많은 결말이 있어. 댄은 펍 주인의 꿈을 이루다라는 챕터를 읽어봤는데요. 이 챕터는
데니, 로라와 대출을 받아서 뭐 펍을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표현들을 좀 해주고, 여기에서 로라의 친구인 이지도 나오고, 이지와 관계가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도 좋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그때의 그 좋은 느낌하고 지금의 그 좋은 느낌하고는 좀 다르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실질적으로 만나면서 뭔가 이렇게 좋은 기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로의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좋다고, 사이가 좋다고 하는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로라 오빠도 나오고, 로라 오빠 친구들도 나오고,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를 해주면서 로라가 지금 그 사람들과 관계가 자기가 생각했던 예전에 그 좋았던 관계가 아니다는 것을 마지막에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 현실의 로라와 지금 이 화상 속의 로라와 현아가 좀 저한테는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읽어봐야 되는데, 다시 읽어봐도 와닿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다시 읽어봐야겠죠?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챕터는 그거 같아요. 로라가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좋긴 하는데 서로 뭔가 다르다는 느낌, 그 느낌인 것 같고요.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좀 해석해 가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